사람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거든요. 물을 가지러 가신 사이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냐. 지금 그 행복에 대한 얘기가 하니까 있대요. 그게 이제 결말이래. 그 찰리 먼거를 비롯해서 뭐 그 앞선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내려놨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조금씩 변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찰리 먼거가 얘기한 것 중에 격자틀 정신 모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서브 루틴화 시키면 어떤 학습을 그러면 그게 쌓이면 이제 의식 밑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밝은 쪽 자아가 이만큼 커져 있고 그다음 어두운 쪽 자아는 되게 작아져 있고 그러니까 좋은 어떤 방법론 같은 거를 학습을 통해서 내재화 시키면 그게 많아진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알아서 격자틀 정신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이제 현상을 봤을 때 그거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내가 이거 격자틀 정신 모형을 꽉 달성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그런 걸 하나라도 만들면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 아까 좀 전에 그 격자틀 정신 모형, 네.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격자틀 정신 모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공부하려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안다고 치면 그것도 하나의 서브 루틴이거든요. 근데 안전마진이라는 거를 하나 알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 사람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동성이라는 걸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거 투자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그럼 이 벌써 안전마진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완전히 받아들인 거. 두 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게 뭐 한 10가지 아이디어. 이게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굉장히 투자 책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내재화하면 투자에 관한 격자틀 정신 모형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주식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듣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격자틀 정신 모형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투자에 관해서 뭐 하나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것도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격자틀 정신 모형을 이루는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격자틀 정신 모형을 이루는 뭐 그런 요소들이 몇 개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개 이내를 갖추면 좀 더 현명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뇌과학 금방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 내 자아는 엄청나게 많고 그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라이벌로 구성된 한 팀이다. 이게 하나의 뇌과학적인 하나의 격자틀 정신 모형을 이루는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뇌 가소성, 내 뇌는 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뇌과학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몇 개 그런 아이디어들을 쌓으면 그것도 뇌과학에 대한 격자탈 정신모형의 하나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뇌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 이런데 아니면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면 격자탈 정신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넥스트 찰리 먼거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노년에 죽을 때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죽는 거. 그게 더 넥스트 찰리 먼거가 되는 방법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뭐 꾸준히 하는 건 너무 싫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 17년도에는 수익률도 괜찮았고 그런데 제가 전업 투자가 시작한 지 몇 년째 되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제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삶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회사를 다닐 때 알던 사람들하고도 회사 자주 안 보니까 연락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 수익률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3프로TV를 신과함께를 나가면서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됐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줬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제 피안, 그러니까 저 세상 또는 천국 이런 세계가 있다고 믿지만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에 가는 게,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내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뭐가 되는 게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가느냐 그 과정에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도 그 삶의 순간순간 현존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통닭을 먹는다. 근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에서 통닭을 먹어요. 그러면은 통닭을 다 먹고 나면 화가 풀어지겠지. 나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화가 풀어질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닭을 먹었는지 하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네. 분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분노를 먹은 거지 통닭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통닭 2통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현존하면서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오롯이 그 통닭의 맛, 그 다음에 통닭과의 상호작용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순간순간을 느끼면서 먹는 거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연습을 이제 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행복해지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똑같은 날인 것 같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현재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그렇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많이 시켜줄 수 있냐 없냐에 그게 달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걷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걸으면 육체적으로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즐거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행 가지 않고도 현재 순간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보다 이 촉감, 시원한 촉감 이런 걸 느끼면서 하면 더 많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투자자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투자자로서 행복의 단계,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행복의 단계를 가려면 맨날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치가 얻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인간 본성이 사실상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본성을. 그럼 아까 격자틀 모형이라는 틀거리로 본다면 이 격자틀 모형에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에 자기의 그림 하나하나씩을 찍어서 넣는 격자틀 하나하나에 하나의 그림을 넣고 또 완성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그런 루틴으로 기존의 루틴을 바꿔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의 공포감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뭐 변동성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기업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투자자로서의 그 두뇌 구조가 바뀌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투자의 어떤 행복과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 하나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불상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억지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불상현은 현은 이제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좋은 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의 슬픔과 기쁨이 있으면은 슬픔은 약간 부정적이고 기쁨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좋은 쪽으로 막 가려고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100%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한 번에 가려고 하다 보면 불행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달성이 안 되니까. 대신에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이라도 가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시간이 쌓이면 현해지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 따라가라. 자기의 성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격이 어떤 사람 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느긋한 사람이 있는데 느긋한 사람이 급하려고 하면 힘들고 급한 사람이 느긋해지려면 힘드는데 맞습니다. 조금씩 보정을 해가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급한 사람이 조금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느렸던 사람은 또 보통 수준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가자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투자에서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가치 투자자가 될 거야 이러면 아마 정신병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돈 벌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방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부족한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면은 되는 거죠. 한 번에 내가 뭐 내년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 이거보다는 내가 투자를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다음번 투자할 때는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어차피 투자 원리는 책 몇 권 읽고 경험이 쌓이면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만약에 진심으로 그 투자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요. 사실 뭐 투자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투자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투자의 패턴을 못 받아들이는 내가 난해한 거 아닌가요? 내가 문제지 투자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 아까 변동성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보 투자자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투자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변동성에 대한 자세이거든요. 초보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그건 굉장히 고수 투자자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금융위기급 위기가 오면 주식시장 자체가 50%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인 것 같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지 몰라도 그걸 높여서 가져가는 거고 나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높고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와도
그냥 100% 주식 가지고 버티면 좋은 주식 사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변동성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차, 그 다음에 그거가 내 성향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거기로부터 좀 그러니까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변동성이라는 게 통계학에서는 표준 편차라고 하고 네. 네. 경제학에서는 위험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변동성이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변동성은 충분히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거다, 요소다. 네. 이렇게 네. 점점 생각하게 되고 네. 오히려 기회일 가능성도 높죠. 기회죠. 오히려 이제 다 그렇게 기회죠. 네. 받아들여지게 되는 네.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을 없애는 그 위험을 없애는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이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그리고 뭔가 하면 우리가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주사위가 있잖아요. 네. 그 변동성이라는 거, 이게 평균값이 뭐죠? 3.5잖아요. 네. 근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한 번 딱 던졌을 때 이 3.5가 아닌 다른 수가 나올 가능성, 범위, 뭐 확률, 뭐 이런 거거든요. 표준 편차. 네. 그런데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면 계속 던지면 3.5에 가깝게 수렴이 되죠. 네.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네. 내가 계속 던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수익률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네. 가지고 있으면 네.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실제로 그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그 당시에 뭐 코로나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불안감을 쓸데없이 조장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타이밍이 진짜 묘하게 맞았을 우연히 맞았을 뿐이긴 한데 제가 그 당시에 2020년 3월 19일 날 그러니까 제일 거의 바닥일 때 페이스북에 좀 장문의 글을 쓴 게 이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제가 봐서는 이거는 기회고 한 10% 정도 더 빠지면 지금 돈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만 남은 돈을 다 쏟아붓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는 그냥 뭐 HTS 같은 거 덮고 그냥 버티겠다. 그런 글을 제가 3월 19일 날 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기업들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죠. 네, 네. 그 당시에 네.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런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변동성 버티면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시간 아까 전에 준식이 형이 말했듯이 장기간 버티면 이거는 그런 내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네.